반갑습니다. OIC BS 오너 임성호입니다. 올해 마지막 줌 미팅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월 달 강의이기도 해서 어떤 내용으로 좀 함께 공유하면 좋을지 많은 생각을 하다가 결국 우리 사업의 성공은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공고해진 견고한 시스템이 완성될 때까지는 이 분야 최고의 어떤 결과치를 계속 학습하면서 벤치마킹 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덱스터 에거라는 분의 시스템 철학과 또 MIT대 그 경영대학원 교수이시죠. 1990년대 제5경영이라는 우리나라의 책으로 출판이 됐고요. 15년 후에 이제 학습하는 조직이라는 또 책을 다시 출간하게 됐는데 굉장히 우리 비즈니스에도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두 번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우리가 현재 진행해가고 있는 방법이 맞고 이 방향성으로 가면 우린 반드시 어떤 의미 있는 성장의 결과를 2026년도에는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함께 이 강의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좀 내용 들으시면 좀 어렵고 생소한 내용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뭐 깊이 있게 이렇게 뭐 전체를 내가 얘기할 수 없더라도 아하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성이 맞구나 정도만 캐치하시고 지금 진행하시고 리더와 함께 팀워크를 맞추시는 그 방향성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감만 함께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이 책이 나오죠. 그 트렌드 코리아 2060에 보면 재미있는 또 우리 사업과 연관되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켄투오루스라는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우스 파워라는 호스 파워라는 알파벳 여름절을 가지고 2026년도에 트렌드를 읽어낸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뭐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았지만 솔로와 연대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절 중에 이라는 음절에 좀 의미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1.5 가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혼자이면서도 혼자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율적인 삶, 이걸 1이라고 보고요. 경제적, 심리적, 육체적 부담을 덜기 위해 유연한 연결감, 이걸 0.5로 봤고요. 자,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는 이러한 가구 형태를 1.5라고 명명하고 1은 침해에 불과한 자율성, 솔로의 어떤 자율성, 그 0.5는 그 솔로들이 어떤 선택적 연결감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연대. 그래서 이 초솔로의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섬이지만 모두 연결돼 있더라는 거죠. 1.5 가구는 바로 이 고립과 부담의 시대에 우리 개개인이 고민해낸 가장 실용적인 전략적 연합. 우리는 섬이지만 고독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 섬들을 잇는 작고 유연한 다리를 만들어서 서로 연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라는 주제로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지냈던 독일의 작곡가 브람스가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추구합니다. 자유로우나 하지만 고독하다. 평범한 사람이면 어디든 소속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혼자가 편하다는 말도 하지만 그건 어딘가 소속돼 있으니까 가능한 말이다라고 또 부연 설명을 해 놓기도 했습니다. 자, 솔로와 연대는 평소에는 각자 독립적인 솔로로 존재하지만 삶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 때면 선택적으로 일시적으로 연대하는 실용적인 개인주의적 관계 방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이 솔로와 연대를 네트워크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요, 사람들은 혼자이고 싶죠. 하지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외롭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서는 어떤 성장하기가 쉽지 않죠. 사람은 자율성을 가진 솔로를 원하지만 지지와 안전감을 또 원하는 동시에 연대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 동시에 필요하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솔로와 연대의 두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매우 대표적인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정보 과잉의 시대죠. 그래서 더더욱이 방향을 잡고 어디에 속도를 내야 할지. 그래서 아까 그 반은 사람이고 반은 말이었죠. 그래서 사체는 너무나 지금 급변하는 세대 속에 AI처럼 속도를 내지만 상반신은 사람이죠. 그래서 방향은 상반신인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조언해주고 있고요. 혼자 성장하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시스템과 팀워크의 지원이 개인의 부담을 줄이고요,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겠죠. 자, 선택 가능한 연대의 가치, 강요가 아니라 선택 가능한 연대가 유지와 성장의 핵심이고요. 자, 현대인은 어떤 인위적인 불필요한 공동체를 거부하는 또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연결되고 필요할 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할 수 있겠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스스로 선택하여 참여하는 연대 구조이고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도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진행해 나가지만 또 팀워크로 연대하죠. 그리고 연대에서 가치를 추구합니다. 건강과 아름다움과 풍요라는 공통의 연대 가치를 추구하고 자신의 어떤 성장과 성공을 만들어 나가죠. 그래서 2026년에는 이 솔로들이요,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회 각 분야에서 연대가 일어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아마도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가 모르는 다른 차원에서 많은 성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2026년이 될 거라고 이 책을 빌어서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솔로의 자유 위에 연대의 힘을 더하는 것, 자, 이것이 지금 시대가 원하는 성장 방식이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 구조를 정확히 갖고 있고요. 가장 효율적으로 이 개념을 구현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덱스터의 시스템 철학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1959년도에 미국에서 시작되었던 네트워크 마케팅, A사가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있는 리더 중에 한 분이죠. 자, 60년대부터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자, 그 교육 시스템이 BOM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책, 오디오, 미팅을 통해서 많은 구성원들을 리더로 성장시켜 나간 거죠. 전 세계적인 조직을 구축하고 확장시킨 이 분야 최고의 성공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핵심 철학은 사람을 세우면 비즈니스는 따라온다. 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자, 첫 번째, 시스템 중심의 리더십. 자, 우리는 관계와 시스템 위에서 성장하는 비즈니스죠. 그래서 시스템이 일하도록 만들어야죠. 자, 사람은 감정의 변화가 있고요, 기복이 있습니다. 피로감을 느끼고 지치기도 하고요, 때론 아플 수도 있고요,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이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교육 중심의 시스템. 결국 시스템이 일한다는 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크고 작은 시스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요소 BOM 시스템, 책과 오디오와 미팅 중심의 교육 중심의 시스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긍정과 감사의 문화. 자, 이거는 정신세계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교육 환경의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가 타고난 기질, 천성은 변하지 않죠. 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후천적 인성은 변화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네 번째, 신념과 비전의 리더십. 자, 당신의 비즈니스는 당신이 성장한 만큼 잘한다. 자,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한 만큼만 잘한다. 그래서 핵심적인 이 네 가지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은 개요입니다. 감정이 아닌 구조. 감정은요, 요즘 아침에 찬 공기에 입김처럼 없어지는 게 감정입니다. 믿을 수 없는 거고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닌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즉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조직. 그래서 탄탄히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성공의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어떤 리더의 개인 역량보다 재현 가능한 구조. 자, 그럼 재현 가능한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 누가 하든, 자, 당신이 하던, 다른 친구가 하던,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하든, 자, 흑인이 하던, 백인이 하던, 황인이 하던, 방법과 행동만 같다면, 처음에 했던 방법과 행동 그대로 따라만 한다면, 결과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나왔던 결과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 자, 이것이 재현 가능성이고요. 그래서 시스템은 재현 가능한 구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한 일관된 결과의 창출. 자,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개요이고요. 자, 시스템 구성에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그걸 통해서 꾸준한 자기 개발, 그리고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리더십 훈련. 자, 두 번째는 문화입니다.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오랜 시간 많은 그 사회 구성원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적, 정신적 산물, 그게 문화죠. 그래서 긍정과 신뢰, 감사의 언어. 세 번째 요소는 이벤트입니다. 체계적인 미팅들, 체인은 체계적인 미팅들이 진행되죠. 1대1로 진행하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이달에 가장 체인에서 큰 이벤트이죠. 석세스 랠리까지 이런 체계적인 미팅을 통해서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던 그런 좋은 공감과 이유를 나를 통해서 타인에게도 그런 공감과 시작해야 될 이유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죠. 결국 체계적인 미팅이 존재한다는 건 개인이 어떤 능력이나 개인의 어떤 역량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체계적인 미팅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가면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꾸준한 후속 조치를 통해서 그 상대가 우리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제품을 바꿔 써오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도하는 거죠. 후속 조치 속에서요. 결국은 체계적인 미팅이죠. 네 번째, 복제죠. 자, 1요소와 4요소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 5가지 중에 2가지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더를 재생산해내는 구조. 그래서 시스템 구성에 4가지 요소 설명드렸고요. 자, 말씀드렸던 대로 BOM 시스템. 책과 오디오와 미팅. 그래서 우리가 아마 PSC 과정을 참여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1주차부터 8주차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선정된 12권의 책, 그리고 매일 업로드되는 오디오, 그리고 강의, 또 현장에서 진행하는 미팅들이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계속 맞물려서 내용이 연계가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머리로 배웠던 것들을 몸으로 움직이면서 거기서 이제 체득해 나가기 시작하고 그게 8주를 통해서 습관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 또 되기도 하죠. 그래서 책은 자기개발, 그리고 인간관계, 결국은 인문학. 자, 이 문자가 그럴 문자이지만 문이라는 의미도 갖기도 합니다. 결국 인문학이란 과거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또 뭐 근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결국은 같더라는 거죠. 사람의 기질과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그런 환경이나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다양한 문의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결국 인문학은 사람에 대한 공부, 그래서 사고를 확장시키는 학습 도구이기도 하고요. 자, 오디오 교육입니다. 리더의 경험과 스토리, 때로는 수익 구조일 수도 있고요, 제품일 수도 있고, 어떤 시스템에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일 수도 있고요, 성공의 8단계일 수도 있고, 섹세션일 수도 있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테마별로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지식과 경험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 성공했던 과정들을, 리더가 밟아갔던 발자취를 내가 거울 삼아 따라가는 그런 스토리를 공유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 미팅입니다. 규모가 크고 작은 세미나, 그리고 이벤트, 이걸 통해서 비전과 또 문화, 정신세계, 또 일체된 소속감을 또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BOM 시스템을 통해서 24시간 교육이 흐르는 환경. 결국 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 환경을 시스템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집안일을 할 때, 또 미팅 장소를 이동할 때, 시간이 날 때 틈틈이 이 BOM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자, 리더의 복제 시스템. 자, 핵심은, 자, 리더가 리더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례가 또 다른 사례를 만들어내죠. 그 사례가 좋고 내가 받아들여서 나도 가능하겠다 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누군가는 그걸 흉내내고 벤치마킹하고 복제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훈련이 필요하죠. 트레이닝, 또 멘토링, 또 사례를 통한 단계별 성장 모델이 제시가 되죠. 그래서 리더십 개발 프로세스, 우리 시스템 3원칙이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기. 자, 리더가 시스템을 통해서 파트너들을, 자, 초기 사업자는 초기 사업자 눈높이에 맞게, 중간 리더는 그 중간 리더의 리더십에 맞게 트레이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재해야 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계에 큰 성과를 만들어낸 리더분들은 전부 이 트레이닝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피터 senge의 학습하는 조직입니다. 자, 이 학습하는 조직은 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지난 75년간 출간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서다. 그래서 1990년대에 미국에서는 제5규율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고요. 그때 세계의 유수한 기업들이 이 피터 senge 교수가 제시하는 학습하는 조직을 받아들이고 많은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낸 사례들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senge 교수는 묻습니다. 당신의 조직은 학습하는 조직입니까? 자, 피터 senge의 학습하는 조직입니다. 자, 제5경의 핵심 개념은 조직은 끊임없이 배우는 존재다. 자, 구성원이 함께 학습하고 성장할 때 진정한 혁신이 발생한다. 그 제5경영 좀 소개해드리면 개인적인 숙련. 자, 개인이 그냥 초보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서 숙련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회사도요,
일반 사원과 중간 간부와 임원들의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상급 관리자들을 가르치는 도제교육, 그런 특화되어 있는 레벨별로 교육 시스템대로 따로 존재합니다. 영업조직도 마찬가지죠. 신입 영업사원들을 교육하는 교육이 있는가 반면에 뭐 몇 개월 차 이상 조금 경험 있는 분들, 또 그 윗단계에 잘 해나가고 있는 분들 그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 그런 체계화된 이런 훈련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개인을 계속 전문가로 숙련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정신 모델. 추구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공유, 비전. 공유하고 있는 꿈과 목표를 통한 함께 한 목소리를 내서 외치는 비전은 무엇인지. 그리고 팀 학습. 그리고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숲을 보고 판단하는 사고. 자, 이게 시스템적인 사고이고요. 그래서 피터 샌게의 5가지 경영 학습하는 조직의 핵심 원리를 조금 더 들어가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인 숙련. 자신의 비전과 현실의 차이를 인식하는 거. 자, 이게 현실 점검이죠. 현재 나의 현실을 날카롭게 인식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아하, 현재 내가 이 상태구나.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자, 그걸 또 인정해야 되겠죠. 받아들여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학습이 조직 성장을 이끌어내죠. 그 성장은 타인보다 자신과의 싸움이다 라고 피터 샌게 교수는 얘기하고 있고요. 첫 번째가 바로 개인적인 숙련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정신 모델입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내면의 사고와 틀. 자, 이게 가치가 형성되면 그 결과로 신념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나서 자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태도가 바뀌고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앤드류 카네기의 성공학을 기본으로 해서 20년 동안 다시 단행본으로 9년에 걸쳐서 총 9년이 걸려 완성한, 자,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된다. 그 성공의 13단계가 제시되죠. 자, 성공의 1단계는 모든 성공의 출발점이죠. 소망, 꿈이죠. 2단계가 신념이에요. 신념은 나를 움직이는 것이에요. 나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 신념입니다. 신념. 굳은 믿음.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품 전달과 사업 전달을 꾸준히 반복해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결과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지 않는다는 건 무언가 마음, 자, 믿음이 부족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상대에게 그걸 전달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 믿음이 강하고 크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신념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 자, 피터 드러커도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죠, 책에서. 자, 고정관념을 깨고 사고의 틀을 깨고 새로운 사고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되겠죠. 변화해야 성장할 수 있겠죠. 변화되지 않는 한 성장은 쉽지 않겠죠. 진정한 변화는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세 번째는 공동의 비전입니다. 구성원이 공감하고 열망하는 공통의 꿈을 공유하는 상태. 그래서 저희 성공의 8단계, 준비 단계 1단계도 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꿈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꿈은 매우 중요한 시작 지점에 어떤 방향성과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작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을 공유한 상태. 자, 결국 우리 꿈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꿈, 목표는 뭘까요? 시간과 재정적인 여유, 자유로움. 그렇게 해서 나와 가족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 결과물로
행복하게 사는 삶, 그리고 시간과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그걸 가지고 진짜 내 삶을 사는 거죠. 행복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여행, 내가 진짜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것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라는 말씀 드리고, 리더가 강요하는 목표가 아닌 함께 믿고 서로 정말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시켜서 믿고 행동하는 비전. 사람은 지시한 명령이 아니라 비전을 따라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 설명의 다른 표현은 미래를 향한 체현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가치와 비전,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팀 학습입니다. 팀 학습. 자, 팀이 함께 배우고요. 성장해야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 오래된 회사들은 전부 이 학습 문화가 있어요. 책을 읽고 서로 공유하고 오디오, 비디오를 듣고 체계적인 미팅들이 세팅돼 있죠. 이런 회사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장애물에도요, 그 구성원들이 내적으로 탄탄하게 기본과 원칙이 다져져 있고 내면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학습 조직이 아니면요, 진짜 이 바람이 부는 촛불, 바람 앞에 촛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학습 조직을 만들어야 진짜 롱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은퇴를 저울질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개별적인 역량의 합보다, 개인적인 능력의 합보다, 이 개인들이 똑같은 학습을 통해서, 학습 조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집단 지성, 그 힘을 중시해야 되겠죠. 감사하게도 우리 체인에는 석세스 시스템 캠프라는 게 있죠. 횟수를 거듭하면서 더 알차지고 더 디테일이 잡히고 많은 리더분들이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 새로운 분들이, 개인이 현장에서 팀하고 작은 사이즈로 미팅할 때는 매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300명, 400명, 500명이 모여서 하나의 비전으로 하나의 뭔가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 그 집단지성을 봤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는요 토를 달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개인 능력이 아닌 그 시스템을 잘 학습하고 직접 참여하고 그거의 중요성들을 움직이면서 깨달아가면서 왜 참여해야 되고, 왜 프로모션에서 내가 지금 제품을 전달하고 사업 설명했던 분들을 그 다음에 집단지성을 일으킬 수 있는 시스템에 참여시켜야 되는지, 그 힘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집단지성의 힘은 매우 큽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집단지성이라는 거는요, 꾸준히 반복된 사고를 통해서 그 조직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일사불란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이 집단지성이 발동하면 개인은 그 집단지성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말씀 드렸고, 자, 팀 학습으로 비즈니스에 재적용해서 반드시 우리가 그냥 배우는 거로 멈추면 안 되겠죠. 3호 책 말씀드렸죠. 배운 걸 어떻게 합니까? 행동해서 적용하셔야죠. 행동으로 내가 계속 내가 몸으로 부딪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적용해서 재현 가능한 구조.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하든 방법과 행동이 같다면 결과도 같다. 이 재현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리더는 지시자가 아니라 학습의 촉진자, 비전의 제시자입니다. 학습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스스로 이 학습을 통해서 배우고 깨우치는 과정들을 통해서 누구의 의사가 아닌 자신의 꿈과 목표로 가열차게 뛰어나가는 그런 리더의 숫자가 늘어났을 때 우리 체인이라는 조직은 훨씬 더 차원 높은 수준으로 이동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더는 지시자가 아니라 학습의 촉진자, 비전의 제시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단기적인 실적, 물론 단기간에 실적 중요합니다.
우린 생어린이죠. 자, 단기적인 실적을 추구하더라도 반드시 병행해야 될 것, 학습과 성장의 과정, 이거 중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자, 너무 단기 실적에 매몰되다 보면 그 혼신의 힘을 다했던 단기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한숨 나버리잖아요. 그 다음엔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또 적지 않은 싸움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현재 단기 목표 갖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고 가지만 반드시 학습과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가는 로드맵도 설계해 놓고 그렇게 흐름을 타고 가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진정한 대화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시작된다. 요거 피터센게 교수도 조언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시스템 사고입니다. 문제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구조적으로 해결을 추구해야 되죠. 그래서 부분이 아닌 연결 관계를 보는 사고법. 소탐 대실이죠. 작은 걸 취하다가 큰 걸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분이 아닌 전체적 관점. 제가 PSC 과정 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자, 통찰력이라는 건 일단은 집중할 때, 스스로 집중할 때, 반복할 때 거기서 계속 깊이가 내려가면서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보는 사고하는 방법이 생겨나가죠. 그래서 부분이 아닌 전체. 이 부분을 내 현재 진행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뭘로 연결시켜서 내가 가고자 하는 끝점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시작하면서 끝을 보고 사고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문제를 만든 사고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라고 또 조언하고 있죠. 자, 요약하면 피터센게의 5대 경영입니다. 자, 첫 번째, 개인적인 숙련은 자기 성장과 비전의 명확화. 정신 모델은 사고의 틀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것. 자, 공동 비전은 함께 믿고 열망하는 꿈과 목표를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것이고요. 팀 학습은 서로의 성장을 도우며 서로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자, 상생하는 학습 구조가 필요하고요. 시스템 사고, 전체적 관점의 문제 해결 사고. 저렇게 5가지 학습하는 조직은 이 5가지가 추구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럼 학습 조직이란 뭐냐? 자, 이 책에 의하면 조직 구성원들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증진해 나가며 새롭고 보다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구성원들의 영감을 공유하고 구성원들이 조직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조직. 그래서 이 학습하는 조직만이 우리가 꿈꾸는 진짜 체험 사업을 통해서 멋진 성공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는 피터센게의 학습하는 조직과 자, 예이거 시스템을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영이었던 개인적인 숙련.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개발이죠. BOM. 책과 오디오와 미팅. 그래서 BOM 시스템을 통한 꾸준한 지속적인 학습. 자, 두 번째는 정신 모델입니다. 정신 모델. 자, 내적으로 추구하는 거죠. 자, 긍정 문화. 그 다음에 우리가 시스템에 5가지 멘탈 시스템 있죠. 사랑, 헌신, 봉사, 우정, 또 시스템의 충성도. 요 멘탈 시스템. 그리고 공유 비전. 시스템을 통한 공동체의 꿈과 목표의 통합. 꿈과 목표의 통합. OV, 원 보이스, 원 비전이죠.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의 비전을 추구해 나가는 거죠. 자, 네 번째, 자, 팀 학습. 학습이 근간이 된 리더로 성장하고 리더를 복제해내는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팀워크로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팀 학습이 이렇게 연계가 되고요. 자, 시스템 사고. 자, 전 시스템이란 전 구조적, 자, 시스템의 전체 흐름, 윤곽을 파악하고 여기에서 복제시켜 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복제시켜 나가는 복제 시스템. 그래서 요 5가지를 2개의 분야에서 연계시켜 보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물론 먼저 시작해서 비즈니스를 진행했지만 물론 피터 생게가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조직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 이 책이 피터 생게 교수가 얘기하는 성공하는 그 조직의 대표적인 5경영에 가장 부합되는 게 A구 그룹의 성장 구조였다라는 말씀드리고 교육과 문화, 정신세계, 시스템 복제의 완벽한 조화. 그래서 구성원 모두가 학습하는 조직에 학습하는 리더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단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PSC에서 읽었던 그 12권의 책들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독서 미팅이 진행돼야 됩니다. 특히 이 12권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직간접적인 일반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은 분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 나누기 좋은 그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또 읽고 또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이런 독서 미팅을 통한다면 아마 많은 개념과 그런 것들을 안 리더들이 탄생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독서, 오디오 듣기, 미팅 참여 등 모든 활동이 결국은 리더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 리더를 얼마나 많이 나의 왼쪽과 오른쪽에 배출했냐에 따라서 내가 안 가도 움직여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핵심은 리더 육성이 핵심입니다. 자, 수십 년간 이렇게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자를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에서도 30년 이상, 최연도 10년 이상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 시스템은 사람보다 오래 갑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고 감정이 변화가 요동치고요. 될 때와 안 될 때와 진폭이 너무나 크고 그 시스템을 보고 가야 돼요. 그 위에서 성장해 나갔을 때 지속되기도 하지만 흔들리질 않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에 견고하게 장착이 되면 일부 구성원들이 떠나더라도 조직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그 A사라는 조직에서요,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도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시스템 때문입니다. 자, 실전 시스템 가이드라인입니다. 자, 교육 시스템을 표준화해야 된다. 단순해야 되고요. 체계화돼야 되고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요. 시스템의 핵심은 일관성이죠. 일관되게 운용되는 시스템. 그 4가지 시스템을 표준화해야 되고요. 좋은 문화와 분위기를 만들고 호칭과 언어를 통일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고게더, 식스션, 데일리 더즌, 체크리스트. 자, 우리 DDC라고 약칭으로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리더십 복제 모델을 구축해야 되죠. 자, 3원칙은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고. 자, 4원칙까지 확대시키면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을 다시 가르친다. 그래서 리더십 복제 모델을 반드시 구축해야 됩니다. 자, 체계적인 미팅을 통한 꿈과 목표를 강화한다. 결국은 꿈이 강하고 간절하잖아요. 조금만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꿈이 작으면 계속 흔들려요. 내가 흔들리면 파트너는 더 흔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감정보다 시스템으로 일한다. 그리고 매일 학습하는 리더가 된다. 우리 고개도의 1, 2, 3번도 책, 오디오, 미팅이죠. 그래서 매일 학습하는 리더가 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뭐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리더십의 실전 체크리스트. 자, 가장 중요하죠. 왜? 나는 왜
체인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냥 좋은 제품, 뭐 돈을 벌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남은 생애를 통해서 내가 체인 사업을 통해서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건 뭔지. 그래서 반드시 간절하고 절박한,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why, 꿈이죠. 그게 정립되고 목록이 있어야 되고 오리고 붙여서 시각화 시켜놓고 기한이 설정되어 있고 분기별로 반기별로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면서 내가 이루었던 건 뭐고 못했던 건 뭐고 이런 것들 점검해가면서 계속 나의 Y를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난 이 Y를 위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배운 대로 행하고 있는가. 자, 행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어떤 상태에서 하고 있는가. 그냥 어떻게 하고 있는 것,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어떤 상태에서 하고 있는가는 더 의미가 있겠죠. 자, 이걸 통해서 나로부터의 팀은 변화와 성장하도록 시스템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가, 그리고 시스템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자, 시스템이라는 환경을 통해 자, 누군가의 꿈을 움직이며 그들의 내면에 잠재된 능력을 발현시키고 있는가. 그래서 부자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결국 우리가 식스션의 하나도 에디피케이션이죠. 칭찬과 격려와 응원을 통해서 그의 내면에 한 번도 꺼내 쓰지 못했던 잠재되어 있는 그 이글거리는 소망, 꿈, 그걸 찾아주고 될 수 있다라고 응원해주고 그러면서 스스로 잠재된 능력들을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들을 향한 배려와 후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학습하는 조직이 가장 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학습하는 조직, 학습의 체계가 잘 되어 있는 조직은 어떤 조직일까요? 삼성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매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이거 시스템과 피터 sen게 교수의 학습하는 조직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 학습하는 조직의 예이거 시스템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감정이 아닌 구조. 감정은 수시로 변하죠.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통제가 아닌 성장 중심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학습하는 조직은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해서 성장하는 리더십의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 피라미드 구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밀림에서 아프리카 초원에서요. 이 생태계 끝에 있는 정점에 있는 건 누구예요? 포식자, 사자죠. 그리고 그 밑에, 그 밑에, 그 밑에. 그래서 리더십의 생태계란 이런 학습 과정을 통해서 내적으로 뭔가 잘 훈련된 이 리더십의 생태계, 그 전체적인 방향을 설계해주고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 방향성으로 끊임없는 트레이닝을 통해서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는 트레이닝을 움직여주고 또 회사와 좋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함께 동반 성장해 나가고, 자, 이런 것이 우리 비즈니스 안에서도 생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생태계가 깨져버리면요, 어느 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초식동물이 있어야 육식동물이 존재하는데 어느 한 종만 과다하게 많아져요. 그거는 생태계가 깨진 거예요. 이러면 그 생태계가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리더십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올해 제가 마지막 줌 미팅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더더욱 많은 기대가 되고요. 또 올 한 해 동안 너무너무 회사의 회장님, 대표님, 또 의장님, 또 회사의 스텝, 또 이은경 강사님, 또 그리고 전국의
사업 성장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인 열정으로 함께 뛰어주시는 우리 엠버서더님, 로얄 크라운님, 또 리더님들, 또 함께하는 많은 사업가 분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 역시도 내년에는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잘 준비해서 우리 CM 구성원 분들이 더 견고한 학습 조직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조금 더 저 스스로 업그레이드 된 그런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쪼록 올 한해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12월 29일 날 마지막이죠. 랠리 행사 잘 준비하시고 해주시고 또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2026년 큰 어떤 성장할 수 있는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매번 이렇게 우리 크고자 하는 행사에 또 함께 해주시는 또 영상팀 계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 좋은 한 주 되시고 건강 또 운전 유의하시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